올 연말 운영 중단을 예고했던 온양관광호텔이 폐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측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종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에 대한 미래 보존 가치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종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산시의회 의원 16명이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오는 21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이끌 세종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에서 천안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산시의회 의원 16명이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오는 21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활동과 집행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온양관광호텔이 온천관광 쇠락과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호텔 측이 폐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천 관광 산업의 쇠퇴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온양관광호텔. 여기에 코로나19로 평균 투숙률이 10%대에 그치며 적자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설 재투자마저 호텔 안에 있는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인해 무산되면서 결국 호텔 측은 지난 6월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근 호텔 두 곳이 문을 닫고 나머지 한 곳도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온양관광호텔마저 폐업을 통보하면서 주변 공동화까지 우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양관광호텔 측이 호텔 폐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측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사 장소 부족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좀 호텔 문 닫으면 안 된다. 이제 지역민들의 그 염원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위해서 일단 폐업은 보류하자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데다 문화재와의 상생 방안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으면서 폐업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아산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는 인구 35만 명 돌파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유치 등 모두 20개 주요 뉴스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투표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아산페이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에서 천안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천안은 지난해 7월 선도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3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 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행복기움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아산형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시는 행복기움 추진단원을 비롯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만여 명을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선제 예방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입니다. 도시 개발 규모가 큰 만큼 지난 15년간 여러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보존 가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천마을에 있는 한솔동 백제 고분군입니다. 천마을 개발에 앞서 먼저 발굴이 진행됐는데 석실분 17기와 석방미호 20기 등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이곳 고분군은 백제 시대 무덤인 돌방 무덤의 축조 방법이나 규모 등을 볼 때 백제 한성기의 지방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유물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굴된 다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수천리 고분군은 구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잽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동 백제 고분군을 비롯해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1,41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만 총 70여 개. 조사된 시기만 해도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이곳 한솔동 백제 고분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솔동 백제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지정 추진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발굴된 문화재 조사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행복도시를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와 역사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지형과 고고학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민 혹은 미래 어떤 사이버 박물관이 됐든 그런 것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적 위상까지 드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세종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이끌 세종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체육계와 대학, 시민단체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14일 40여 명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유치기원 이벤트와 SNS 홍보 등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내 태양광 운영업체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올 연말까지 그늘막 20개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로 2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공원 1단계 도시축제 마당에 한글 조형물과 세종시 캐릭터인 젊은 세종 충령 조형물을 설치하고 쿨링포구를 활용한 조명시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가로 바비큐장과 텐트존, 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수천 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 정치인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회관입니다. 천안 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아 선거철마다 출판 기념회 장소로 인기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명수 국회의원에 이어 19일 이규희 전 국회의원, 내년 2월까지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등의 출판 기념회가 연달아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년 2월까지 주말 대관 일정은 대부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출판 기념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데다 인사와 악수도 잦아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정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대관 신청을 완료한 탓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정된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당협위원장은 당초 지난 11일 열기로 했던 출판 기념회를 취소해 SNS상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던 출판 기념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게 된 거죠. 네. 반응은 잘했다는 반응이 훨씬 많더라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둬야 할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등으로 만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한 달에 8만 5천 원입니다.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상담센터나 시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동계 청년 인턴 25명을 모집합니다. 세종시는 청년들에게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계 청년 행정 인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또는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시는 오는 22일 무작위 추첨을 거쳐 이튿날 선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라이더 센서와 GPS를 융합한 대학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차량이 움직입니다. 오르막길은 물론 좌회전과 유턴까지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빛을 이용해 사물을 인식하는 3D 라이더 센서를 비롯해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와 카메라 센서들이 운전자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센서 가지고 라이더 센서와 또 카메라 센서 그런 걸로 이용해서 급정거나 아니면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각각 인식했던 라이더 센서와 GPS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융합한 정밀측이 시스템으로 더욱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산학 협력이 아닌 학생과 교수가 힘을 합쳐 대학 최초로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복잡한 지역에서 GPS 신호가 오차가 10m 이상 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서 정밀하고 강인하게 자기 추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험주행에 돌입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은 3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가 되며 사람은 보조 역할만 하게 됩니다. 대학 내 시험 운행 허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충청 권역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들을 교육받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취업도 더욱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사회에 취업함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호서대는 시험 주행을 시작으로 학내 어디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수요자 호출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천안 도시마천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는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수달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도시마천에서 잇따라 수달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달 서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며 하천 모래톱 위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곳에선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2마리가 하천변을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세종시 도심 하천인 제천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도심 하천에 서식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달이 발견됐던 나성동 인근 제천입니다. 당시 연구진에 따르면 이곳 제천 하류역과 근처의 금강 본류를 오가며 수달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제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제천의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국 도심 하천 곳곳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달의 서식 환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수달은 건강한 수생 생태계의 핵심종이라며 수달이 살 수 있어야 물 환경도 좋아진다고 수달 서식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대가 있으면 그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돌 하나만 잘못 빼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쐐기돌을 이제 우리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는 핵심종이라는 생태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생동물 종도 보호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개념이 점점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심 하천에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달이 살 수 있는 수변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로드킬 예방이나 수달 생태섬 조성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하천과 금강 주변에서 교량이나 도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그 과정에서 수달을 보호하고 서식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사 교육 대상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유럽한글학교협의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각각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한글학교의 협의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두 단체에 소속된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독립기념관이 개발한 독립운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후 기념관에 초청해 역사 캠프도 열 예정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행궁복원사업은 그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궁복원사업을 위해 해결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앞선 시대를 살다간 선조들의 삶. 선조들이 만든 삶의 모습은 문화유산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문화유산은 후대까지 이어져 옛것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천안시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금이 벌받게 행차할 때 머물던 별궁, 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궁이 복원될 이곳은 바로 77년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천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드타운은 그 계획 중 하나로 옛 천안군 관아지로 추정되는 중앙초 일대의 조선시대 관아와 화축관 행궁을 복원해 올드타운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화축관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지은 별궁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소실되어 현재는 누각인 영남루만 남아 천안 삼거리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실된 옛 별궁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취지가 좋고 일견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2021년 10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드타운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의 제목은 올드타운 천안으로 천안 시내 중앙에 위치한 77년 전통의 초등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 천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 것입니다. 올드타운의 면적은 행궁 복원을 위한 6,000평,
관할을 조성하기 위한 6,000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77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옛 관아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중인 도심 한가운데에 올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유량동 향교나 천안 삼거리 인근의 외곽 쪽에 재건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원글에서는 청원 내용들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올드타운 재건을 추진하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보령시장으로 재임 당시 보령의 머드 축제 신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올드타운 조성은 천안의 미래 세대에게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고장의 유구한 역사를 전해주는 가치 있는 중요한 미래 문화유산이고 우리 지역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재탄생이 되는 시작점이라며 올드타운 조성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했고요. 그 유적의 그 관아터에 대한 유적을 해야 돼서 지금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때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아직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올드타운 관련해서는 기초 자료 지금 연구조사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관련해서 뭐 그런 타당성 내용이 좀 나와야 좀 공청회도 할 수 있을 사안이라서 아직까지는 공청회 계획은 지금 뚜렷하게는 없어요. 올드타운이 재현되면 이제 저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천안군 관아하고 왕이 머물렀던 행궁인 화촉관 등을 이제 재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천안에 좀 또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옛것을 보존하고 역사성 확립을 위한 행공 복원 사업. 옛것을 복원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품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안시만의 문화재가 아닌 전국, 전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OKTL에서 화물배차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콘크리트 산업에서 콘크리트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030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백세에서 식품 가공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54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은진바이오에서 사료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91-08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